자, 요즘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네요. 경제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많던 영동 상가 공실이 줄어든 걸 보면 호주머니 상황이 다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공실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경제 안정은 아니다. 왜냐면요, 공실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자영업자가 늘었다, 해당 지역에. 근데 일단 첫 번째, 자영업자가 느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소비가 안 늘어나잖아요. 자영업자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거기 공실 계속 냅두면은 손실이니까 뭐 싸게라도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면요, 지금 신축 같은데 생각해 봅시다. 저기 신도시 상가 같은 데보다 영동에 오히려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큰 차이 안 나게 내놓을 수도 있고. 왜? 신축 상가는 가격이 너무 높은데 영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요즘 신도시보다는 입지 대비로는 훨씬 저렴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자영업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들이 왜 늘어나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한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나타날 것은 정말 오히려 이 코로나 끝나고 지금 막 굉장히 위축된 이 시장에서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요즘은 안 하겠죠. 아,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상황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경제 풀릴 때까지는 내가 남 밑에서 일하다가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시작하자, 계획을 해놨는데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건 또 한 가지예요.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소리. 일자리가 없어졌던가 아니면 신규로 일자리를 못 구했던가. 8월 취업자 26만 6천 명 증가했는데, 보시면은 여성 취업자가 같은 달보다 28만 1000명 늘어났지만 남성 취업자는 13,000명 줄었다. 이런 줄어든 사람들 뭐 하겠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은 60대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층에서는 지금 10만 명이 감소를 했고 40대에서는 6만 9천 명이 감소를 했다. 여기 늘어난 것의 태반이 뭐다? 60대 여성 위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그럼 60대 이상 여성들, 보통 이런 취업 자리는 되게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령층에게 주는 취업 자리는 보통 단순 노동에 저렴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고령층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통 뭐가 있느냐. 제가 많이 뵀던 걸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분들은 보통 은퇴하실 나이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경력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사급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들, 저도 저기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실에 항상 가는데 화장실에 꼭 가면 제 출근 시간이랑 맞춰서 거기를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되게 껄끄럽습니다. 근데 보면은 남자 화장실인데 여성분들이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단순 저기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보험,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식당 근무 많이 하시고.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요즘 시급은 뭐 2만원이니 뭐 15,000원이니 준다고 해놓고서 그 점심시간 때 나와서 일하고 또 중간에는 시급 안 주고 또 저녁 시간 때만 나와서 고용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시는 그런 취업층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막 한창 경제활동 해야 될 나이의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40대에서 6만 명이 빠졌고, 오히려 저기 남성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자영업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공실만 잔뜩 늘어난 거지. 그래서 호주머니 상황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공실이 줄어든 것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보면 안 된다. 다만 지금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자영업 자체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25% 이상은 한국뿐 하고 물음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은 노후 빈곤 때문이고, 그러니까 노후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후에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일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싸게 쓸 수 있는 거고, 싸게 쓸 수 있으니까 청년층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기사가 핵심이죠.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지금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잘 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많이 시험을 봤죠. 근데 줄펴. 그래서 막 부동산 시장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막 집값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 7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 거래량은 지금 살아났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냐? 아니죠. 평년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시면요, 특히 신도시에 가보면은 이런 곳들 되게 많아요. 땡땡 공인중개사무소 혹은 또 뭐 부동산 해놓고서 막 여기 보면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문에 이런 거 붙어 있죠. 임대 문의 세모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본인조차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망해가지고 여기 임대 문의 붙어 있는데 이것도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신도시 가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호주머니 상황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가장 보기 좋은 지표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소득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로 매우 낮은데 그마저도 요 순수출이 뭐예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성장이 나왔지만 불황형 성장이다. 요건 뭐더라도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어떠냐? 소득은 줄고 대출은 늘었고 금리가 올라가요. 요 세 가지가 겹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자영업자들 죽으라고 끼얹은 게 뭐예요? 여기 오염수 같은 거 끼얹고 있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오해해가지고 뻘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내가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다 죽는다,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체크 확실히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입지로 오염수 방출된 다음에 지금 혹시 횟집 하시는 분들 등등 뭐 수산물 관련 일 하시는 분들 물론 안 믿고서 나 오염수 상관없는 거 알고 그런 거 다 알아 라고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인간이 오염수 문제 없다고 이런저런 발표 났는데 여기서 조장한다. 누가 오염수 위험하다고 조장했어요? 내가? 위험할지 어떨지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에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요만큼 소득에서 요만큼을 대출이자 비소비 지출로 지불하고, 비소비 지출에는 대부분 이자 그리고 세금이 껴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만큼은 소비 지출로 하고 요만큼을 저축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 요만큼은 소득 감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자가 더 늘었죠. 이자가 더 늘었고, 세금은 지금 당장이야 여러가지 감세해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났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더 덜 사도 지출은 더 늘어나. 그럼 저축할 여러 개 생겨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집값을 올리겠냐? 상식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 필수 지출 1분기에 90% 이상. 필수 지출이 뭐냐면은 필수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근데 90% 이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니까 소득을 한 200만원 번다고 해봅시다. 저 중에서 180만원 정도가 필수 지출로 나가는 소리예요.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대출이나 이런 것들 감당을 하겠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 이유는요, 의식주가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식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는 그 전에 생겼던 부동산 거품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결국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우리나라 경기 계속 침체되게 만들었던 건 부동산 거품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걸 가지고 폭락론이 틀린 이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금융위기의 요건은요 거품이에요.
거품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몰리면서 항상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런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세가는 왜 올라요? 비싼 전세만 받겠다고 언론에서 계속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그럼 그 피해는 다 세입자들이 입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역전세 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2년 전쯤에 지금이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많이 낮추면 많이 낮출수록 집주인들이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낮춰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계속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 중에서는 못 낮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원래 근데 자기가 빌린 돈이면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떨어지는 걸 가지고 뭐 지금 전세 상승해가지고 집값 하락 방어가 된다느니 뭐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제 바닥을 찍었나느니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거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감소 그 다음에 대출 증가 금리 상승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주거비 부담은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 다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